계속해서 정권 퇴진을 위한 어떤 전 국민적인 전 시민단체들의 움직임, 탄핵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농민 단체에서부터 정권 퇴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성공회대도 시국 선언을 함으로써 지금 이어지고 있는 시국 선언의 규모들이 점점 모여지고 확대되고 있거든요. 요걸 모아서 어느 구심점에서 전국민 대회를 전국적인 전국민 대회를 하게 될 날이 아마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가 가면 진짜 그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이 오프라인 안에서 광장에서 전국 곳곳에서 마치 예전에 3.1 운동처럼 예전에 촛불 혁명보다 훨씬 큰 규모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평일이었잖아요, 사실. 평일이었는데도 그 세종대로에 주최 측 추산 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국정농단 민생 파탄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용산 쪽으로 행진을 하려고 하니까 경찰 측에서 이제 강하게 막아서면서 중간에서 실랑이가 좀 벌어졌고요. 그리고 어제 중앙대 교수 169명이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회대 교수들도 특검을 수용하고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외교를 하라면서 해결 능력이 없다면 즉각 퇴진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성공회대 교수님들이 좀 말씀을 약하게 하셨네요. 예. 그분들은 나중에 이제 현장에서는 뭐 더 많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시국 선언을 한 대학이 60곳이 넘어섰습니다. 아직 딱 절반 정도 왔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따지면. 이제 대학교 시국선언이 쫙 끝나고 나서 고등학교에까지 이러한 시국선언 열풍이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들이 가장 사실은 윤석열이 무서워하는 거는요. 서울역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용산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용산 대통령실 주변을 둘러싸는 그림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럼 그걸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경찰 병력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광화문 앞에서 모여서 청와대로 갔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청와대는 아무도 없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역이나 아니면 시청에 모여가지고. 시청 삼각지 요쪽에서 이제 주로 모여가지고 그렇죠. 용산을 둘러싸고 용산 대통령실 그 안에 가둬놓고 대통령실과 한남동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위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때 제일 쫄게 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그러한 쫄긴 쫄까? 응? 지금 쫄죠, 하는 일단. 행태 보면은 안 쫄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방구석 여포라 그러잖아요. 네. 지금 검찰들 휘둘러 갖고 막 이것저것 다 기소하고 다 지네 편들 풀어내고 이럴 때는 거봐 이씨 내가 법을 쥐고 있어 이러는데 막상 사람들이 죽창은 안 들었더라도 사람들이 숫자로 모여가지고 들어와서 어떤 군중의 힘을 보게 되면 쫄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압박들이 앞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조국혁신당이 탄핵안에 관련된 초안을 내놨습니다. 의미 있는 행동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탄핵안을 내놓는다고 하면 이거를 정치 공세라고 몰아붙일 건데 조국 혁신당이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사실은 쇠빙선의 역할인 거고. 그렇죠. 원래 이런 역할을 원래 하겠다고 이런 걸 한 해주길 거니까. 바랬는데 지방선거 때 나름 독자 세력을 해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약간 좀 겉돌다가 이 쇠빙선이 유람선이 돼가지고 좀 겉돌다가 지방에 유람 다녀온 거예요? 약간 지방 유람을 하고 와서 지금 다시 얼어가고 있는 얼음바다를 발견하고 살얼음 칠 때 쇠빙을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대로 좀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 안에 대한 협의도 필요할 것이고 뭐 민주당의 안이라든지 또는 그 각종 탄핵 안의 구체적인
구체가 이걸 실천하기 위한 또 연대도 필요하고 할 거거든요. 자, 어떤 의미에서 이거를 바라봐야 될지 뉴스 기사를 통해 꼭 살짝 정리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국 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초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7개 항목과 15개의 세부 사항으로 나눠가지고 굉장히 꼼꼼하게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들을 다 담았는데요. 이 탄핵 소추 사유로 윤 대통령은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 윤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위반 사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증빙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어떤 증거 그리고 관련된 조사 그리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모여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규명이 돼야 거기에 따른 이제 법리적인 지원단들이 요건 무슨 법의 확실한 위반이다 이런 걸 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통과를 시킬 거고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될 때까지 기간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문제는 이제 이 범죄 행위를 증빙하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증빙하는 증거들을 확보하고 이것들에 대한 이제 소송 자료들을 만들어내는 게 또 필요한 작업입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녹취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자료로 정리되기 위해서는 뭐 주변 증언들이나 뭐 객관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자료들 같은 것들도 첨부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페이퍼 작업이 필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조국 혁신당이 초안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세부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목차는 있는데 쉽게 말해서 내용을 채워 넣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고 이런 때에는 진짜로 많은 이제 지원과 참여 그리고 그렇죠. 제보 그리고 사실 검찰과 검찰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거를 이제 정상적인 절차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검찰, 경찰이 협조할 리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국조권을 통해 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해 가지고 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법리적 다툼을 해 가지고 자칫 윤석열이 뭐 보수적인 대법관들에 의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승리를 해버리게 되면 이제는 꼼짝없이 임기를 다 채워줘야 하면서 심지어 거기에 대한 역풍까지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나선 걸음이라고 하면 너무 우리가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탄핵안이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 주면 탄핵이 통과되는 거 아닌가? 탄핵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요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므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의회 안에서의 행동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저쪽 애들을 숫자를 모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구체적으로 명백한 증거들과 법리적인 구조들을 탄탄히 만들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법학자인 조국 전 장관 조국 현 대표의 역량이 많이 발휘될 수 있도록 범야권에 있는 많은 그 인사들과 전 국민들의 기대와 어떤 지원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국 혁신당이 밀어붙여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자,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절반 150명 이상이 발의를 해야 하고요. 지난 13일에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가 출범을 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의원 수는 40여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일단 조국 혁신당이 12석이고요. 민주당 일부가 포함이 됐죠. 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 200명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행사한 건을 다시 통과시키는데 필요한, 이거는 대통령 거부권 권한이 아니다. 네, 아니기 때문에 200명이 일단 탄핵을 찬성을 해야 되는데. 바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그 재판관들의 성향을 우리가 면밀하게 볼 필요도 있는데,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를 같이 압박을 해야 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국민적 여론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국혁신당이 이걸 했고 국회에서 할 일들을 하는 사이에 그럼 국민들은 뭘 해줘야 되느냐. 윤석열 탄핵에 대한 여론을 계속 넓게 퍼뜨려가지고 국민적 여론이 윤석열 탄핵할 수밖에 없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설사 윤석열이 꼽은 애들이라 할지라도 본인들이 이 판단을 내렸을 때 국민적 역풍이 어마무시할 것이다 라는 압박감을 느끼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